기원전 18년 겨울, 한강 유역. 차디찬 강바람이 불어오고 얼음이 얼기 시작한 강을 건너는 무리가 보이며 선두에 선 두 남자가 멀리 한 산을 바라보고 있었고, 형님, 저기가 우리가 나라를 세울 곳입니다. 동생이 말했으며, 그래, 온조야. 이제 우리도 왕이 되는 거다. 형이 답했습니다. 비류와 온조. 삼국사기는 이 두 사람을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라고 기록했고,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태자가 되자 남하하여 백제를 세웠다고 적었으며, 형제가 힘을 합쳐 나라를 세웠다고 했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저 이은은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에 섰습니다. 백제 초기 수도 위례성터로 추정되는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을 보며, 온조, 너는 대체 누구였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 삼국사기를 다시 펼쳤으며 또는 이렇게 말한다는 할주 기록을 발견했고,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조 비류왕은 그 아버지가 우태로 북부여왕 헤부루의 서손이고, 어머니는 소선호로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이었다. 온조와 비류의 아버지가 주몽이 아니라 우태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우태는 북부여 왕족이었고, 소선호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며, 우태가 죽자 소선호는 과부가 되었고, 그때 고구려로 망명온 주몽과 재혼했으며, 주몽은 소선호의 재산과 인맥으로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온조와 비류의 계부였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국사기 본문에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적었을까요? 왜 할주에만 우태의 아들이라고 숨겨놨을까요? 그리고 온조는 왜 스스로를 주몽의 아들이라고 사칭했을까요? 여기에 백제 건국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9년 가을, 졸본 고구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친아들 유리가 찾아왔고, 아버님, 저 유리입니다 하며 무릎 꿇었으며, 주몽은 기뻐하며 내 아들이 왔구나 하고 끌어안았고, 너를 태자로 삼겠다 선포했으며, 그 순간 소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어찌하시렵니까? 소선호가 물었고, 주몽은 그들은 우태의 아들이 아니냐, 유리가 내 친아들이다 답했으며, 소선호는 대왕, 그들도 대왕의 아들입니다 항변했지만, 주몽은 안 된다. 유리가 태자다 단호했고, 소선호는 그날 밤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비류야, 온조야,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몽은 너희를 친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유리가 왕위를 이으면 너희는 제거될 것이다. 남으로 가자, 새 나라를 세우자. 소선호의 눈빛이 불타올랐고,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겠다 선언했으며, 나를 따를 신하들을 모아라 명령했고, 비류와 온조는 예, 어머님 고개 숙였습니다. 기원전 18년 봄, 한강 유역. 소선호와 비류, 온조 일행이 한산에 도착했고, 이곳에 나라를 세우겠다 소선호가 선포했으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는 미추홀이 좋습니다. 비류가 말했고, 바닷가라 교역하기 좋고 소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장했으며, 온조는 형님,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물이 짭니다.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반박했고, 이곳 위례성이 낮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에 유리합니다 주장했으며, 두 형제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만. 소선호가 소리쳤고, 비류는 미추홀로 가거라, 온조는 위례성을 지켜라 명령했으며, 나는 침묵하다가 온조와 함께 위례성에 남겠다 선언했고, 비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비류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어머니는 백성이 많이 따르는 곳에 있어야 한다. 온조를 따르는 신하가 10명이었고 비류를 따르는 신하는 5명이었으며, 소선호는 현실을 선택했고, 비류는 알겠습니다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원전 18년 여름, 위례성. 온조가 왕위에 올랐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겠다 선포했으며, 나를 도운 10명의 신하가 있기에 십제다 설명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십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나? 저는 터키어와 몽골어 연구자료를 뒤졌고, 오난이 터키어로 10을 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십제는 터키계 부족이 세운 나라였다 가설을 세웠고,
그렇다면 온조 집단은 부여에서 내려온 터키계 유민이었고 비류 집단은 또 다른 계통이었으며 소선호는 이 두 집단을 통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17년 봄 미추홀. 비류가 신하들을 모았고 땅이 척박하다, 농사가 안 된다 탄식했으며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 보고를 받았고 온조에게 가자 결심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내가 어떻게 동생에게 무릎 꿇라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비류는 몰래 위례성을 방문했고 성벽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으며 백성들이 농사짓고 웃으며 사는 모습을 봤고 온조가 옳았구나 깨달았으며 그날 밤 미추홀로 돌아와 독을 마셨습니다. 나는 왕이 될 그릇이 아니었다. 비류의 마지막 말이었고 향년 32세였으며 그의 신하들이 시신을 위례성으로 옮겼고 대왕님 비류 공자께서 보고를 받은 온조가 달려갔으며 형님.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원전 17년 여름 위례성. 온조가 비류의 무리를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다 선포했으며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친다 발표했고 백성이 즐거워하니 백제다 설명했지만 이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수서와 북사는 백가가 바다를 건너왔기에 백제라고 적었고 또 다른 기록은 10제에서 백제로 10배 커졌다고 했으며 진실은 온백을 뜻하는 몽골계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신호였고 터키계 10제에서 몽골계 백제로 지배 세력이 바뀐 것이었으며 이것은 피를 부른 권력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온조 13년 겨울 왕의 모우가 죽었다. 소선호가 죽은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짧게 기록했지만 신채호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소선호 사망 직후 온조가 한산 아래로 천도했다는 기록에 주목했으며 위례성에서 한산으로. 그런데 위례성이 한산인데 의문을 제기했고 온조가 위례성에서 위례성으로 천도했다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신채호의 가설. 백제 진짜 시조는 소선호였고 온조는 2대 왕이었다. 소선호가 기원전 18년부터 13년간 실질적 통치자였고 온조는 명목상 왕이었으며 소선호 사망 후 온조가 진짜 권력을 잡았고 천도는 곧 즉위를 의미했으며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이를 숨기려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더 있었습니다. 백제는 천지신명과 부여, 시조 그리고 소선호에게 제사 지냈다. 왜 온조가 아니라 소선호에게 제사를 지냈을까요? 왜 소선호를 부여 시조와 동급으로 대우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소선호가 진짜 건국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년 위례성. 온조가 신하들을 모았고 마한을 병합하겠다 선포했으며 마한이 약해지고 있다. 우리가 먼저 취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취할 것이다. 순망치한이다 연설했고 신하들이 대왕 만세 외쳤지만 이것도 과장이었습니다. 삼국지는 3세기 중반까지도 마한이 존재했다고 기록했고 온조왕 때 마한 전체를 병합했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실제로는 마한 일부 세력만 복속시켰고 마한 완전 병합은 4세기 근초고왕 때였으며 삼국사기는 후대 업적을 온조 시대로 소급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조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온조는 실존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인가? 오는 고유어로 백백을 뜻하고 조는 왕위를 뜻하며 온조는 곧 백제의 왕이라는 의미였고 따라서 온조는 가공된 인물일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여러 왕의 업적을 하나로 합친 상징적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몽촌토성 발굴 현장. 고고학자들이 3세기 유물을 발굴했고 백제 국가 형성은 3세기 중후반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원전 18년 건국설은 신하다 결론 내렸고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온조는 누구인가? 비류는 왜 죽었나? 소선호는 정말 초대 여왕이었나? 10제에서 백제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모든 질문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백제 건국설화에는 4가지 버전이 있었고 온조설, 비류설, 구태설,
도모설이 각각 다른 시조를 주장했으며 이것은 백제 지배층이 복잡한 계통으로 구성됐다는 증거였고 부역계, 고구려계, 마음계, 한계, 예계가 뒤섞여 연맹을 이뤘으며 그 연맹의 리더가 시대마다 바뀌었고 온조와 비류는 그중 하나의 계보일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백제는 온조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었다. 소선호가 자본을 댔고 비류가 세력을 모았으며 온조가 땅을 선택했고 10명의 신하가 행정을 맡았으며 비류의 무리가 합류했고 마흔 세력이 복속됐으며 이 모든 과정이 200년에 걸쳐 진행됐고 그것을 온조왕 46년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기원후 28년 2월 위례성 온조가 죽었고 향년 미상이었으며 아들 다루가 왕위를 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잇겠다 선포했지만 얼마 못 가 폐위됐으며 또 다른 아들 기루가 즉위했고 형님은 부적격이다 주장했으며 이것이 백제 왕위 계승의 시작이었습니다. 680년 백제 역사가 시작됐고 한성, 웅진, 사비 세수도를 거쳤으며 660년 나당연합군에 멸망할 때까지 31명의 왕이 즉위했고 그들 모두 우리는 부여씨다, 온조의 후손이다 주장했지만 과연 그들이 모두 온조의 직계였을까요? 아니면 비류계와 온조계가 번갈아 즉위했을까요? 혹은 구태나 도모의 후손도 섞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백제 건국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여기는 이윤의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온조는 주몽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비류는 온조의 친형이 아니었으며 십제가 백제로 바뀐 것은 백성이 즐거워해서가 아니었고 소선호가 진짜 건국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원전 18년 건국설은 신화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 건국은 3세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백제는 660년 멸망했으며 승자는 신라와 당나라였고 그들이 백제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우리는 모르며 삼국사기 편찬자 김부식도 고려 사람으로 백제와 무관했고 그가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어떤 자료를 버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 온조 한 사람이 영웅처럼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소선호의 재산과 비류의 세력과 10명 신하의 지혜와 마흔 백성의 협력이 모여서 백제가 탄생했고 그 과정에서 권력 투쟁이 있었으며 피가 흘렀고 거짓말이 만들어졌으며 68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 거짓말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파헤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